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해내려 애써왔고 책임감 하나로 모든 것을 버텨왔는데 돌아온 것은 따뜻한 인정이 아니라 차가운 거리감과 시선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어두운 서재의 불빛 아래 당신의 유능함이 왜 고독을 부르는지 그 서늘한 심리적 그림자를 조용히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혼자가 된 것이 아님을 이 시간이 끝날 무렵에는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책임감 하나로 남들의 몫까지 묵묵히 감당해온 당신. 하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인정이 아닌 은근한 거리감과 차가운 시선뿐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당신의 유능함이 왜 고독을 부르는지 그 서늘한 그림자를 조용히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혼자가 된 것이 아님을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직장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남들이 포기한 일을 끝까지 해냈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조용히 먼저 움직였을 겁니다. 회의실 한켠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했고 퇴근 후에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마무리를 지었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게 웃어주던 사람들이 어느새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가벼운 농담조차 사라졌습니다. 점심자리에서 슬며시 빠졌고 중요한 대화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전과 달리 눈을 피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변화가 처음에는 작았을 겁니다. 내가 예민하게 느끼는 것일까라고 스스로를 달랬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리감은 분명해졌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걸까? 내가 왜 이렇게 혼자일까? 하고. 그 물음이 밤마다 조용히 당신 곁을 맴돌지는 않았나요? 잠들기 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을 겁니다. 더 부드럽게 말할 걸, 더 낮은 자세로 나설 걸, 그렇게 자신을 탓했을 겁니다. 오늘 그 물음에 조용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된 것은 당신의 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한 아주 오래된 심리적 본능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그림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유능함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떠올립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해낼수록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방어적 생존 본능이라 부릅니다. 타인의 뛰어남이 나의 무능함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그 거울을 피하거나 멀리 밀어내려 합니다. 당신은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 최선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빛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밝게 켜진 낡은 스탠드 조명처럼. 그 빛은 아름답지만 어둠에 익숙한 눈에는 오히려 눈부시고 불편한 것이 됩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 켜진 것이 아니라 주변이 그 빛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좀 덜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편하게 볼까 하고.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당신은 이 심리 구조를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감각은 정확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자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조직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나누고 그 역할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나는 이 팀에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 감각은 생각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해낼 때 그 균형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직스럽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직스러움은 어느새 견제해야 할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당신에게 일이 몰리는 것을 보며 누군가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당신의 존재가 위협적이라 느낍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악의가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영향력과 신뢰가 재편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노트 위에 조용히 받아 적어두십시오. 당신이 겪는 견제는 당신이 위험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신호입니다.
기대치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한번 잘 해내면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그 수준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그보다 더 잘 해내길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 실망이라는 이름의 냉기가 밀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치의 비대칭성입니다. 당신이 세운 기준이 높아질수록 그 기준이 당신을 올가매는 굴레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만 지쳐버립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창문 밖 빗소리가 들리는 이 서재에서 조용히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유능함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을 진지하게 대해온 증거입니다. 그 진지함은 분명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당신 자신을 무너뜨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6번째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립을 자책하는 대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3가지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서고 아무도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그렇게 혼자 모든 것을 짊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국 당신을 서서히 지치게 하고 번아웃이라는 이름의 벽 앞에 세웁니다. 오늘부터는 묻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가 하고 대답이 아니오라면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물러섬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래 버티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묵묵한 헌신 끝에 깊은 고독을 마주한 분이 계신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숲에 자주 머물러 주십시오. 이 공간은 당신처럼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서재입니다. 2번째 실천은 스스로에게 적당한 빈틈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일도 때로는 80%만 하십시오. 나머지 20%의 빈틈이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숨구멍이 되어줍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닫아버리면 주변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작은 빈틈을 일부러 남겨두십시오. 그 여백이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어두운 그림 속에서도 아주 작은 빛의 틈이 있어야 전체가 더 깊고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당신의 빈틈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숨쉬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여백입니다. 3번째 실천은 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단 한 명만 찾는 것입니다. 완벽한 유능함을 내려놓고 사실 나도 힘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직장 동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래된 친구여도 좋고 가족이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당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입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 안에 무거운 것을 조금은 내려놓게 해줄 겁니다.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잘해버리는 게 내 성격이고 내 본능인데 어떻게 하나씩 내려놓나요? 하고. 그 질문,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을 숨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능력을 어디에 쓸지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유능함을 발휘하되 그것이 당신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도록 경계를 긋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경계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켜내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3가지 문장을 드리려 합니다. 마음속에 혹은 노트 위에 조용히 적어두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겪는 고립은 나의 결함이 아니라 타인의 불안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2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혼자 완벽하게 해내지 않아도 된다. 3번째 문장입니다. 적당한 빈틈을 허락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기보호다. 이 3문장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평생 책임감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빈틈을 허락하는 것은 마치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숲속의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각각의 나무가 충분한 빛을 받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빈틈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숨쉬는 공간입니다. 당신도 그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버텼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훌륭함이 더 이상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당신 자신을 위해 그 능력을 아껴두어도 좋습니다. 이 고독한 밤이 지나고 나면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 빛을 맞이하는 당신 곁에 오늘 이 이야기가 조용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위로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숲에 오시는 분들 모두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밤 잠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유능함과 책임감이 오히려 상처로 돌아왔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일상 속에서 허락해 볼 수 있는 작은 빈틈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요한 이곳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